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밤 여러분의 뇌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수면 자세로 주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공개할 내용은 대한민국 병원에서 먼저 말해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60세가 넘은 어르신들 중 10분 중 7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치매를 부르는 잘못된 자세로 잠자리에 드시고 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병원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뇌와 남은 인생을 지켜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은 보약이라는 말, 어르신들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잠은 분명 보약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그 보약이 독약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어서면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30대, 40대 때는 아무렇게나 자도 다음날 멀쩡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환갑이 지나면 뇌 속 자동 청소 시스템의 힘이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잘못된 자세로 계속 주무시면 낮 동안 쌓인 뇌 쓰레기가 배출되지 못하고 그대로 뇌 속에 갇혀버립니다. 이것이 10년, 20년 계속되면 결국 치매라는 무서운 결과로 돌아옵니다. 2023년 미국 뉴욕 스토니브룩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충격적인 보고서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성인 847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특정한 수면 자세를 유지한 집단에서 치매 발병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무려 2.7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국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65세 이상 어르신일 2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관찰한 결과에서도 잘못된 수면 자세를 고수한 분들의 뇌 기능이 평균 28% 이상 저하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어째서 아무도 여러분께 경고하지 않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예방보다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병원에 가보셔서 아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밀려드는 환자를 보느라 그 짧은 시간 안에 환자 한 분 한 분의 잠자리 습관까지 물어보고 베개 높이를 교정해드리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비싼 뇌 영양제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밤마다 뇌혈관을 짓누르는 자세로 주무신다면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수구가 꽉 막힌 집에 깨끗한 물만 계속 부어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병원은 아플 때 가는 곳이고 건강은 매일 밤 여러분의 침실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 한 푼의 돈도 들이지 않고 여러분의 뇌를 되살릴 수 있는 3가지 기적의 방법을 배워가시게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 뇌가 밤마다 어떤 놀라운 일을 하는지 그 원리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둘째, 여러분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하셨던 2가지 최악의 수면 자세를 공개하고 그 위험성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셋째, 뇌 청소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기적의 자세와 함께 천연 수면제이자 뇌 회복제인 한 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진 울산의 68살 어르신의 생생한 경험담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깊이 잠든 그 순간에 뇌 속에서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낮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기억하는 모든 순간마다 뇌세포는 쉴 새 없이 일을 합니다. 세상 모든 공장이 그렇듯이 뇌도 일을 하면 할수록 찌꺼기가 쌓이게 됩니다. 이 찌꺼기의 정식 이름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쓰레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젊을 때는 이 찌꺼기를 치우는 능력이 정말 좋아서 아침에 일어나면 뇌가 말끔하게 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분들은 밤에 아무렇게나 주무셔도 다음날 머리가 맑은 것입니다. 그런데 50세가 넘어가고 환갑이 지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뇌 속의 청소 시스템이 30%, 40%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뇌세포 사이사이에 낀 찌꺼기들이 제때 빠져나가지 못하고 덕지덕지 달라붙어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치매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뇌 속의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 작업은 오직 여러분이 깊이 잠들었을 때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낮 동안에는 뇌가 활동하느라 바빠서 도저히 청소할 틈이 없습니다. 밤이 되어 여러분이 잠이 들면 그제서야 뇌세포들이 자기 몸의 크기를 약 60%까지 줄입니다. 이렇게 세포가 작아지면은 세포 사이에 드넓은 틈이 생겨납니다.
그 틈으로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쏟아져 들어와 뇌 구석구석의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쓰레기를 말끔하게 씻어내고 림프관이라는 하수구를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13년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밝혀낸 글림프 시스템, 우리말로 뇌 림프 청소 시스템이라 부르는 놀라운 기능입니다. 우리 뇌가 밤새도록 세탁기처럼 스스로를 씻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뇌의 하수구 시스템은 중력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뇌 척수액도 여러분이 누워 계신 자세에 따라 그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잘못된 자세로 누워 계신다면 이 배수관이 꼬이거나 눌려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물이 흐르는 호스를 발로 꽉 밟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척수액이 순환하지 못하고 독성 물질은 뇌 속에 그대로 갇혀버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부엌 하수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곰팡이가 피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잘못된 자세로 주무시는 어르신들의 뇌 속이 바로 그런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머리가 맑지 않고 멍한 기분이 들거나 어제 있었던 일이 금방 기억나지 않거나 방금 냉장고 문을 열고 무엇을 꺼내려고 했는지 잊어버리신 경험은 없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현상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지난밤에 여러분의 뇌가 제대로 씻기지 못했다는 내 몸이 보내는 비명소리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세를 바꾸시면 놀랍게도 그 모든 증상이 사라지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자세가 우리 뇌를 망가뜨리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절대 피하셔야 할 최악의 수면 자세 2가지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를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서서히 죽게 만들 수도 있는 정말 결정적인 부분이니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5년 이상 환자분들을 배워오면서 확인한 결과 안타깝게도 60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7분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위험한 자세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자신이 위험한 자세로 자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신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최악의 수면 자세는 바로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이나 배우자분 혹은 주변에 엎드려 주무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당장 말리셔야 합니다. 엎드려 자는 것은 결코 뇌를 위한 휴식이 아니라 뇌를 고문하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뼈, 의학, 용어로 경추는 영어 알파벳 C자 형태의 완만한 곡선을 유지해야만 가장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이 곡선이 깨지면 목 전체가 긴장하고 혈관이 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엎드려 잠을 자려면 숨을 쉬기 위해서 고개를 반드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90도 완전히 꺾어야 합니다. 어르신들, 지금 잠깐 고개를 옆으로 최대한 돌려보십시오. 단 10초만 유지해도 목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6시간, 7시간 동안 이 상태가 계속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목 근육이 비틀리고 경직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무서운 일이 혈관에서 벌어집니다. 우리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혈관인 추골동맥이 목뼈 뒤쪽을 통과하는데 고개를 꺾고 잠을 자면 이 혈관이 빨래를 쥐어짜듯이 비틀리고 눌립니다. 2022년 대한 신경외과학회 학술지 자료에 따르면 엎드려 자는 60세 이상 성인의 뇌 혈류량이 정상인보다 평균 38%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뇌세포는 사실상 질식 상태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뇌세포 하나하나가 숨을 쉬지 못해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게다가 엎드려 자면 가슴 전체가 바닥에 눌려서 깊은 호흡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얕고 짧은 숨만 쉬게 되니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뇌는 만성적인 산소 부족 상태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엎드려 자면 눈 아래에 가해지는 압력, 의학적으로 안압이 밤새 높아져서 녹내장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녹내장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십시오. 엎드려 자는 자세는 여러분의 뇌를 가장 빨리 늙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엎드려 주무시는 습관이 있다면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배우자분이나 형제자매분이 엎드려 주무신다면 꼭 알려주시고 바꾸도록 권해드리십시오.
이 한마디가 사랑하는 가족의 10년 뒤 치매를 막는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자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두 번째 위험한 자세는 바로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바른 자세라고 알고 있던 바로 그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아니 선생님, 똑바로 눕는 게 정석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똑바로 자라고 배웠는데 그게 어떻게 위험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은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세가 넘고 60세가 넘은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평소에 코를 고시는 분들, 자다가 가끔 헉하고 숨이 늦는 것 같은 경험이 있는 분들, 의학적으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에게 이 자세는 그야말로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입 안에 근육과 혀의 탄력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젊을 때는 혀가 단단하고 근육도 탱탱했지만 60세가 넘으면 혀가 축 늘어지고 목 안쪽 근육도 힘을 잃습니다. 이 상태에서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중력 때문에 혀와 목 근육이 중력의 방향으로, 즉 목구멍 뒤쪽으로 쑥 말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숨을 쉬는 통로인 기도가 눈에 띄게 좁아지거나 아예 꽉 막혀버립니다. 여러분이 주무시면서 내시는 그 드르렁 드르렁 코 고는 소리는 사실 낭만적인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좁아진 기도를 통해 공기가 억지로 비집고 지나가면서 내는 비명소리입니다. 기도가 일시적으로라도 막히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뇌는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받고 여러분이 잠든 상태에서도 쉴 새 없이 얕게 깨어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2023년 삼성서울병원 수면센터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34%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또다시 뇌 청소 시스템으로 이어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글림프 시스템, 뇌 청소 작업은 반드시 깊은 잠이 안정적으로 반복될 때만 작동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똑바로 누워서 기도가 막히고 산소가 부족해지면 여러분의 뇌는 청소는커녕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느라 바쁩니다. 결과적으로 밤새 뇌에 쌓여있던 베타 아밀로이드 독소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이것이 10년, 20년, 30년 쌓이면 결국 기억을 잃어버리는 치매라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는 젊은이에게는 괜찮을지 몰라도 60세 이후 어르신들에게는 기도를 좁히고 뇌의 산소를 떨어뜨리고 뇌 청소를 방해하는 위험한 자세인 것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바짝 말라 있거나 머리가 띵하고 개운하지 않으시다면 여러분은 지난밤 잘못된 자세로 뇌를 괴롭히신 겁니다. 이것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자세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엎드려 자도 안 되고 똑바로 자도 안 된다면 도대체 어떤 자세가 정답일까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뇌 청소 효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치매를 막아주는 기적의 수면 자세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세는 수백만 원짜리 뇌 영양제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 1원의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잠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밤마다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놀라운 청소 작업을 합니다. 이 청소 작업은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뇌세포 사이사이로 흐르면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치매 유발 독소를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중력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주무시느냐에 따라 효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엎드려 자면 목혈관이 꽉 눌려서 뇌로 가는 피가 차단되고 똑바로 누우면 혀가 목 뒤로 말려 기도가 좁아져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이 두 자세가 바로 치매를 부르는 최악의 자세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정반대로 뇌를 살리고 치매를 예방하는 정답 자세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뇌 청소 효율이 가장 높고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자세는 바로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왼쪽으로 누워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자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의 과학적인 근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학 연구로 이미 증명되어 있습니다. 미국 스토니브룩 대학교와 뉴욕 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2015년에 학술지 뉴로사이언스 저널에 발표한 연구가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연구팀은 엎드린 자세, 똑바로 누운 자세, 그리고 옆으로 누운 자세를 각각 실험 대상에게 적용해 뇌 속 노폐물의 배출 속도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뇌 속 노폐물 제거 효율이 똑바로 누웠을 때보다 25% 이상 높았고, 엎드려 누웠을 때보다는 무려 53%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옆으로 눕는 자세는 뇌 배수관을 가장 넓게 확장시키고 중력을 이용해 노폐물을 척추 아래 방향으로 흘려보내는데 가장 효율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전 세계 의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국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후속 연구에서도 60세 이상 성인 500명 이상을 2년 이상 관찰한 결과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의 뇌 건강 지표가 훨씬 양호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옆으로 누워야 뇌 청소가 잘 되는 걸까요? 그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세탁기를 돌려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세탁기 물이 잘 빠지려면 배수 호스가 꼬이지 않고 아래쪽으로 시원하게 뚫려 있어야 합니다. 호스가 꺾이거나 위로 올라가 있으면 물이 고여서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옆으로 누우시면 뇌에서 척추를 지나 몸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신경 통로와 혈관, 림프관들이 거의 일직선으로 정렬됩니다. 뇌에서 만들어진 쓰레기물이 중력을 타고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가는 것입니다. 반면 똑바로 누우시면 뇌와 척추가 직각관계가 되어 쓰레기가 빠져나가는 길이 꺾이고, 엎드려 주무시면 이 길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자연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취했던 가장 본능적이고 편안한 자세가 바로 이 옆으로 누운 자세, 태아 자세였던 것입니다. 이제 원리를 아셨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옆으로 누워야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세밀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옆으로 눕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방법이 잘못되면 어깨가 망가지고 허리가 뒤틀리고 팔이 저려서 오히려 잠을 설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 그대로만 주무시면 여러분은 자는 동안 뇌를 씻어내는 동시에 척추까지 바르게 교정하는 일석이조의 기적 같은 효과를 보시게 될 겁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방향부터 정해드리겠습니다. 왼쪽으로 누워야 할까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누워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왼쪽으로 누우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몸의 위장은 왼쪽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온 주머니 모양이라 왼쪽으로 누우시면 위장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처지면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평소 속이 자주 쓰리시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왼쪽으로 주무셔야 합니다. 또한 몸 전체의 림프순환도 왼쪽으로 누우셨을 때 가장 원활해집니다. 단, 심장이 약하시거나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왼쪽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오른쪽으로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방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옆으로 누웠을 때 척추 정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베개 높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 부분에서 10분 중 9분이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옆으로 누우셨을 때 베개의 높이는 여러분의 귀와 어깨 끝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높이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부터 어깨 끝까지의 빈 공간을 딱 맞게 채우는 높이가 정답입니다. 거울을 옆에 두고 실제로 옆으로 누워보십시오. 머리부터 시작해서 목, 그리고 등뼈까지가 바닥과 평행한 완전한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베개가 너무 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머리 무게 때문에 머리가 바닥 쪽으로 뚝 떨어지면서 목뼈가 옆으로 꺾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래쪽 목 근육이 밤새도록 밀리고 뭉쳐지고 뇌로 가는 혈관이 짓눌려서 뇌 혈액순환이 차단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래쪽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결리신 분들은 대부분 베개가 너무 낮은 경우입니다. 반대로 베개가 너무 높으면 머리가 천장 쪽으로 솟구치면서 목 위쪽이 꺾입니다. 이 자세는 위쪽 목 근육과 어깨 근육에 무리를 주고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시는 베개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옆으로 누워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해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베개가 너무 낮다면 얇은 수건을 한두 장 접어서 베개 밑에 받치시면 됩니다. 너무 높으면 베개 속에 솜을 조금 빼시거나 낮은 베개로 교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 1cm의 차이가 여러분의 뇌혈관을 살리고 단 1cm의 차이가 치매를 부르고 막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상체 자세가 잡히셨다면 이제 하체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옆으로 누우실 때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골반이 틀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쪽에 있는 다리가 중력 때문에 아래로 툭 떨어지면서 골반을 비틀고 허리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리 사이에 끼우는 쿠션, 흔히 다리 베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푹신한 쿠션이나 안 쓰는 작은 베개 혹은 긴 베개를 무릎 사이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따로 비싼 제품을 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다리 사이에 쿠션을 끼우시면 두 다리 사이에 적절한 간격이 유지되면서 골반과 척추가 정확히 평행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의 허리가 밤새 꼬이지 않고 일직선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평상시의 절반 이하로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다리 끝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붓지 않고 저리지 않은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자세는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의 모습과 비슷해서 태아 자세라고 부릅니다. 단, 무릎을 너무 가슴 쪽으로 바짝 당기지는 마시고 자연스럽게 약간만 굽혀주시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팔의 위치입니다. 옆으로 누우시면 아래쪽 팔이 저릴 수 있는데 이때 팔을 베개 밑에 쑥 집어넣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팔신경이 밤새 눌려서 아침에 마비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아래쪽 팔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뻗어놓거나 가슴 앞쪽에 두시고 위쪽 팔은 큰 쿠션을 껴안듯이 두시는 것입니다. 위쪽 팔을 쿠션으로 받치시면 어깨가 안쪽으로 말리는 것을 방지해 10년 뒤 자세가 훨씬 바르고 건강해집니다. 자, 이제 다시 상상해 보십시오.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베고 왼쪽으로 편안하게 누워 계십니다. 두 다리 사이에는 푹신한 쿠션이 끼워져 있고 위쪽 팔은 또 다른 쿠션을 살짝 껴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척추는 완벽한 일직선을 이루고 있고 기도는 활짝 열려 있으며 뇌와 척추를 잇는 배수 통로는 크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드디어 여러분의 뇌는 비로소 청소할 준비를 모두 마친 것입니다.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뇌세포 사이사이를 거침없이 흐르며 하루 종일 쌓였던 독소를 시원하게 씻어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자세가 어색하고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을 똑바로 누워 주무시던 분들은 처음 2, 3일은 잠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3일만 참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좋은 자세를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는 현명한 시스템입니다. 3일이 지난 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머리가 놀랍도록 맑고 몸 전체가 가볍게 느껴지는 것을 체험하시면 다시는 예전 자세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여기서 정말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완벽한 수면 자세에 활용점정을 찍어줄 강력한 지원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히 자세만 바꾸시는 것보다 효과를 2배, 아니 10배 이상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기적의 음식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하느라 이런 자연의 선물을 알려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적의 식품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호두입니다. 여러분, 호두의 알맹이를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쭈글쭈글한 주름과 양쪽으로 갈라진 모양, 가운데 경계선까지 우리 뇌의 모습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옛말에 우리 몸의 어떤 부위와 비슷한 음식을 먹으면 그 부위가 좋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이 밝혀낸 결과 이것은 단순한 속설이 아니었습니다. 호두는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선물한 가장 강력한 뇌 회복제이자 천연수면 유도제입니다. 그 과학적 근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멜라토닌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오게 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60세가 넘으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20대의 약 30%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려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자다가도 자꾸 깨고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두에는 이 멜라토닌 성분이 천연식품 중에서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2010년 미국 텍사스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호두는 우리 몸이 스스로 잠드는 데 필요한 멜라토닌의 3배 이상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약국의 수면제는 뇌를 억지로 기절시키는 방식이라 부작용이 크지만 호두는 몸이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지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호두에는 DHA의 원료가 되는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딱딱하게 굳은 뇌세포의 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뇌세포막이 부드러워지면 뇌 척수액이 세포 사이를 더 잘 흐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호두가 뇌세포의 유연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왼쪽으로 누워 기도를 확보하시고 호두 성분이 혈관을 타고 뇌로 들어가 뇌세포를 말랑말랑하게 풀어주면 뇌척수액이 그 사이를 거침없이 흐르며 치매 유발 독소를 말끔히 씻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마그네슘입니다. 호두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미네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종아리가 뻐근해서 잠을 설치시는데 이 모든 증상이 마그네슘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호두를 꾸준히 드시면 근육이 풀리고 신경이 안정되어 밤새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자세와 음식이 만났을 때 그 효과는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곱해집니다. 아니, 곱해지는 것을 넘어 폭발합니다. 그렇다면 이 호두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호두는 지방이 많아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하시거나 오히려 잠을 설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이렇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딱 2알만 드십시오. 통으로 2알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적은 것 같으시겠지만 이 양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충 씹고 삼키시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반드시 입안에서 호두가 완전히 으깨져서 거의 물처럼 될 때까지 씹으셔야 합니다. 최소한 50번 이상, 가능하면 100번 가까이 씹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턱이 얼얼할 정도로 씹다 보면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이게 됩니다. 그 침 속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가 호두의 영양분과 완전히 섞여야 소장에서 흡수율이 최고치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씹는 행위 그 자체가 뇌로 가는 혈류량을 20% 이상 늘려주기 때문에 씹는 동안에도 이미 뇌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입니다. 오늘 밤부터 침대 옆 협탁 위에 호두 2알을 미리 꺼내 두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정확히 1시간 전 따뜻한 물반장과 함께 호두 2알을 꼭꼭 100번씩 씹어 드시고 그 다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왼쪽으로 누워 다리 사이에 쿠션을 끼우고 잠드시는 겁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고 부작용도 전혀 없는 이 간단한 습관이 10년 뒤에 여러분을 요양병원이 아닌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 곁에 있게 해줄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고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한 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68살 임경자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이 어르신은 은퇴한 남편과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는데 재작년 겨울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서 문 앞에서 20분을 서성이시기도 했고 가장 사랑하는 손녀 이름이 가물가물해 당황스러워 하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가스레인지 불을 끄지 않고 외출하셨다가 이웃의 신고로 큰일이 날 뻔한 일을 겪으시고 나서야 저에게 상담을 오셨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얼굴빛이 흑빛이셨고 한숨을 푹푹 쉬셨습니다. 치매가 벌써 시작된 것은 아닐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밤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치매 초기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뇌혈류 검사에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정상인의 65%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고 수면 다원 검사에서는 경미한 수면 무호흡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수면 자세 문제였습니다. 저는 임경자 어르신께 값비싼 약 대신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그 처방을 그대로 내려드렸습니다. 첫째, 매일 밤 잠들기 1시간 전에 호두 2알을 침이 마르도록 100번씩 씹어 드실 것. 둘째, 반드시 왼쪽으로 누우실 것. 셋째, 두 다리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우시고 베개 높이는 귀에서 어깨까지 빈 공간을 채우는 높이로 맞추실 것. 임경자 어르신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3가지를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주 뒤 다시 병원을 찾으셨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신 줄 알았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달라지셨고 얼굴빛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눈빛에 힘이 있으셨고 말씀하실 때 단어 선택도 훨씬 또렷해지셨습니다. 임경자 어르신이 제 2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원장님, 머릿속에 꽉 차있던 안개가 거짓말처럼 거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맑고 어제 있었던 일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손녀 이름도 바로바로 떠오르고 요리할 때 레시피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가능한 일이었냐고 믿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의 힘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뇌 영양제나 값비싼 약물 치료 없이도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고 뇌가 좋아하는 환경만 만들어드리면 잠들어 있던 뇌세포가 다시 생생하게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임경자 어르신처럼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 밤부터 옆으로 누워 주무시려는 어르신들 중에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평생 똑바로 누워 주무시던 분들이 갑자기 옆으로 누우시면 체중이 한쪽 어깨로 쏠리면서 결리고 아플 수 있습니다. 어깨가 아파서 잠을 설치시면 오히려 뇌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몸을 90도로 완전히 돌리지 마십시오. 등 뒤에 얇은 이불이나 긴 쿠션을 하나 받치시고 몸을 살짝 뒤로 기대듯이 누우십시오. 각도로 따지면 약 45도에서 60도 정도만 비스듬히 옆으로 기울이신 자세입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기도가 확보되고 뇌척수액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어깨에 가해지는 압력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어깨가 적응하면 서서히 90도로 옮겨가시면 됩니다. 또 바닥이 너무 딱딱하면 푹신한 토퍼나 이불을 한 장 더 까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하시면 어깨 통증은 사라지고 아침에 개운함만 남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의 뇌에 깊이 사진처럼 박히도록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하셔야 할 3가지 기적의 공식입니다. 첫 번째 공식, 주무시는 방향을 바꾸십시오. 뇌의 하수구는 여러분이 옆으로 누우실 때 비로소 활짝 열립니다. 특히 위장과 림프 순환을 위해서는 왼쪽으로 누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 심장이 약하시거나 심부전이 있으신 분은 오른쪽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공식, 베개의 높이를 꼭 사수하십시오. 귀와 어깨 사이의 빈 공간을 정확히 채우는 높이로 맞추십시오. 목이 꺾이지 않도록 하시고 무릎 사이에는 반드시 쿠션을 끼워 척추를 일직선으로 만드십시오. 이것이 뇌 청소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는 길입니다. 베개가 높으면 수건으로 조절하시고 너무 높으면 솜을 빼내십시오. 단 1cm의 차이가 여러분의 신년을 바꿉니다. 세 번째 공식, 잠들기 1시간 전 호두 2알을 기억하십시오. 입안에서 침이 흥건히 고일 때까지 최소 100번 씹어 드시면 여러분의 뇌는 밤새도록 깨끗하게 씻길 것입니다. 호두는 멜라토닌과 오메가3, 마그네슘의 3박자가 완벽한 자연의 수면제입니다. 약에 의존하지 마시고 자연의 선물을 드십시오. 어르신들, 건강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수천만 원짜리 수술이나 값비싼 약보다 매일 밤 반복하시는 이 사소해 보이는 습관 3가지가 10년 뒤 여러분을 요양병원이 아닌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 곁에 있게 해줄 것입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본 그 자리에서 바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다른 분들보다 10년은 더 젊은 뇌를 가지시게 된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실천하는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비싼 뇌 영양제보다 여러분 침대 옆 협탁에 놓인 호두 2알이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부디 귀한 정보를 혼자만 알지 마시고 카카오톡으로 형제자매분, 동창생, 이웃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전해주신 이 한 편의 영상이 사랑하는 분들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병원에서는 먼저 말해주지 않는 숨겨진 건강 비법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두시면 귀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소감과 본인의 수면 자세를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꼭 왼쪽으로 누우셔서 꿀잠 주무시고 내일 아침 맑아진 머리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